KB증권의 오재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오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소감부터 궁금하거든요. 뭐 워낙 예고를 했었던 거긴 한데 정말 이 정도로 나올까 싶었는데 네.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상만큼 좀 강한 충격이 있었으면 또 그 후에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에도 좀 선반영이 됐는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장에서 빨리 좀 소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자재 쪽에서는 이미 25% 관세 부과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고 알루미늄 가격도 또 올랐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2017년, 18년 때도 똑같았었는데요. 네. 일단 관세 부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오르다가 이제 실제로 부과되고 나서 한동안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1년간 알루미늄 가격이 거의 한 20% 가까이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는 일단은 그래도 수급 중에서 수요, 즉 글로벌 경기가 얼마나 좋은가, 수요가 얼마나 좋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선제적인 이제 그 확충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런 관세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면 좀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에 하방 압력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도 철강도 25% 관세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철강 업계의 우려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나온 네. 거는 이제 기존에 얘기됐었던 그런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데는 좀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추가적으로 더 하진 않겠다 이런 식이었고 기존에 나왔었던 이제 25% 관세 그 부과 그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든 그 업종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들이 다 같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셈법들이 들어갈 수밖에는 네. 없는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가장 중요한 미국이랑 거기다가 중국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지 좀 몇 년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서로 상호관세 이런 영향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좀 전반적으로는 좀 업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업계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값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금값의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것이다라고 좀 몇 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특히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네. 특히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관세 정책 얘기가 나올수록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부담이 될 거다. 거기다 특히 그나마 견조했던 미국 경기가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게 좀 모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금 가격이 장기 랠리했던 패턴 들을 보면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완화, 즉 이제 시장이 돈을 풀면서 금 가격을 쭉 부양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까지 긴축이었잖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완화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동안 상승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지금 트럼프 관세 변동성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금 가격은 추가 상승할 거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금 가격이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보이는 게 변동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좀 강한 조정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보통 글로벌 자산 대비 좀 방어력도 좋기 때문에 아마 좀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 가격 보면은 역시나 사상 최고치네 온스당 네, 많이 오르고 있고요. 3,166달러 넘어서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 가격의 추가 오름세도 기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금 가격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어느 정도 밴드를 예상을 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밴드보다는 이제 기간으로 지금 시황에 따라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이러면 이제 올해도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연간 타깃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2,700달러 정도 제시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300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만약에 이 가격을 좀 빠르게 갱신을 한다면 좀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추가 상승이 올해는 지속되고 내년, 뭐 후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엄청 장기적으로는 어려운데 이게 과거 사이클을 보면 네. 1970년대 그때도 그랬었고 이제 2000년 초반에서 2012년까지도 보면 한 번 상승하면서 사실 거의 10년 넘게 장기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상승세를 시작을 언제로 볼까를 좀 보기가 이제 2019년, 뭐 2020년, 21년 이렇게 좀 어떻게 보기 이렇게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한 4, 5, 6년 정도 상승세거든요. 그렇게 보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수년간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과거에 그 장기 랠리를 끝냈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살펴보면 보통 경기가 이제 2012년에 네. 금 가격 상승세가 멈췄을 때 보면 그 남유럽 재정 위기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올라오고 그러면 진짜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좀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또 장기적으로 쭉 눌렸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느냐 그리고 지금이 긴축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완화로 전환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동안 완화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네. 진짜 강력한 뭐 초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좀 금 가격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좀 한동안은 상승세를 계속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지금 금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금광을 누구나 파내고 싶어한다. 이 채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과잉이 금값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지금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뭐 5년 내 금 가격 40% 이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공급이 뭐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공급이 되게 일정해요. 보통 1.56%씩 연간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수요는 지금 굉장히 몰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금 가격이 그 필요한 가격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듯이 이제 공급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커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이제 공급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 자체가 그 변동성이 크지 않고 보통은 이제 글로벌 자산 가격이 이만큼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방어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났다 해서 뭐 40%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뉴스가 금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쏟아지고 있어서 일각의 의견도 좀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구리 가격 아니겠습니까? 구리 가격의 오름세에 대한 배경은요? 구리는 이제 작년 사상 최고가라기보다 이제 작년에 좀 금 가격 오르면서 같이 좀 사이클을 보였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 가격에 지금 근접하게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겠다 구리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과거 2017년, 18년 때 보면 조사를 시작하고 보통 한 11개월 정도 이제 알루미늄이나 철강 이런 데 보면 11개월 정도 이제 걸렸거든요. 실제로 부과하는데. 그래서 구리도 한동안 이제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부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모아둘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런던 가격이 거의 톤당 1,700달러까지 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글로벌 가격이 같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찰적으로 그러니까 수요를 먼저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엄청 좋고 뭐 주요국들이 이제 뭐 몇 조 위안의 강력한 재정 부양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수요는 한정적인데 그걸 미리 어느 나라에서 땡겨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 트럼프의 결국 구리 관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딱 발효되기 시작하면 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비철 금속이나 원유 이런 것들이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사인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이 좀 완화되는 사인 그리고 뭐 지금 독일에서도 재정 부양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에서도 강력한 재정 부양 이런 사인들이 나와야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조정은 2분기에는 있을 것이다라고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보시는 거군요. 네,
이게 언제 발효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보통은 한 11개월 걸리지만 굉장히 수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빠른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 상호 관세 발효가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좀 이것도 복잡한데 이제 네. 일부 지난 뭐 캐나다에 대해서 뭐 캐나다산 원유 10% 관세 얘기 나왔을 때 원유 가격이 조금 뛰었었는데 문제는 원유는 워낙에 글로벌 전체에서 수요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이제 이전처럼 러우 전쟁처럼 진짜 네. 강력한 트리거가 아닌 이상은 이제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경기 사실은 이 상호관세 이기 전까지는 좀 긴가민가했어요. 지금 미국 경기가 회복세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었고 아니면 이제 조금씩 둔화될 거다라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보는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이런 압박들, 그러니까 공급적인 요인들이 있더라도 수요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하방 압력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올해 중요한 게 2분기부터 드디어 오펙 플러스에서 그 원유 생산 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 2년간 굉장히 옥죄였던 거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기대됐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휴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랑 그 사우디랑 원래 바이든 정권에서는 좀 사이가 좋진 않아서 네.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굉장히 감산을 강하게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 상호 관세들 좀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가서 좀 원유 공급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기대들이 많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원자재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좀 지겨운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그 원자재들이 상승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안 상호관세 이슈 때문에 금 가격 상승하고 기타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경기 회복이 좀 강하게 뭐 이런 사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재건 수요라든지 강한 재정 부양이 나온다더라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그 실물 경기에 연동되는 비철 금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뭐 하반기나 내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